세계의 흐름에 반대로 가고 있는 한국. 요즘 들어서 외국 취업을 찾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요. 이젠 급여보다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한국에서 방송된 시사방송을 몇 개를 봤는데 이건 좀 심각한가 봅니다. 2024년 R&D 예산이 4.6조 원 삭감. 이걸로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은 강제로 계약 종료되고 그걸 틈타서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에 중국에서 데려가고 있죠. 이걸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탓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더 연구를 하고 싶지만 R&D 비용만으로 급여를 받는 연구소에서 국가가 급여를 주지 않으면 딴 데 못 가게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혹자는 반도체 패권 싸움을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하나만으로 국력이 차이가 나고 있죠. 중국은 2020년에 글로벌 R&D 1000대 기업에 194개나 올라갔지만 한국은 27개 뿐이라네요. 중국과 싱가포르는 일본 실력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일본에서 영입한 의료 연구자에게 판매 금액의 몇 프로를 연구진에게 돌려준다고 제안하고 일본 연구진을 끌어갔죠. 그걸로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을 때 엄청난 수의 약을 싱가포르에서 판매를 해서 연구자에게만 수천억에 배당되기도 했습니다. 이젠 한 명의 연구원이 하나의 기업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미국 마이크론사로 이직하는 학면 때문에 이적을 못하게 재판소에서 맞기도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뭔가 느끼는 게 없나요? 해외에서는 치열하게 타국의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난 조건으로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자주 하는 모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자유경제시장을 법으로 막고 있죠. 삼성만이 나라가 살 길이라며 엄청나게 지원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삼성이 아직도 휴대폰 반도체에서 세계 1위인 줄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삼성은 동남아의 폴더폰 등의 저가 휴대폰이라도 팔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어떻게든 유지를 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힘이 들고 단일 모델만으로는 아이폰에게 전부 내주고 있죠. TSMC는 자체 개발, 자체 생산이 아닌 타사의 칩을 주문 생산을 하면서 삼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삼성도 주문 생산을 했지만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하여 이제는 많은 고객을 뺏긴 상태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삼성이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를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에서 이번에 내놓은 S24, 그것도 한국 버전만 엑시노스를 사용하고 해외 버전에서는 스냅드래곤을 사용하고 있죠. 그 역시 엑시노스에서 발열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해외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HBM의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은데도 그걸 다시 TSMC와 나눠 먹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산맥 중 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한국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NCM계의 삼원계를 쓰고 있군요. 뭐 우려라고 할긴 뭐하겠지만 제가 다른 배터리 콘텐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망간 자체의 무게 및 효율 때문에 삼원계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낮기 때문에 LFP랑 비교가 되는 모델이죠. 그래도 생산이 쉽기 때문에 한국이 대량 생산을 하여 아직까지 시장은 장악하고 있지만 이게 비교 대상이 LFP가 된 것이 좀 씁쓸하네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종류는 리튬 코발트, 리튬 망간, 인산철을 빼고는 3원계로 NMC 계열, NCA 계열, 리튬 티탄 계열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원계는 아직도 미지의 불순물 조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초기 모델인 NMC를 잘 만든다고 해서 기술 개발이 멈춰 있으면 금방 따라잡히는 분야이죠. 한국의 주력인 NMC는 2000회 충전 방전이 가능하지만 다른 산업계로 독일에선 7000회 충방전이 가능한 모델이나 일본의 15000회 충방전이 가능한 모델도 있으니까요. 가성비가 좋아지는 타이밍엔 역전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LFP는 저가 모델의 자동차에 쓴다면 NMC는 고가 모델에 쓸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7,000엔이나 15,000엔짜리를 쓰게 되면 다시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조건은 얼마나 기술 개발을 할 여건이 되느냐인데요. 일본은 홋카이도 거점에 래피더스에만 7조엔에 가까운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쿠마모토 거점에 TSMC에 14조엔이라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죠. 한국은 4.6조 원의 연구비를 줄였습니다. 과학기술을 우대한다면서 연구비를 줄여도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하나 보네요. 많은 전문가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경쟁력을 뺏어가고 있죠. 첨단 기술 경쟁력 1위를 가진 기업은 이제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이런 환경을 만든 건 당연히 국가이지만 사람이 갈수록 편하고자 하는 생각도 그걸 가속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급여가 한국이 너무 높다는 것과 이공계가 힘든 것 대비 급여가 낮고 오래 갈지 의문이라는 소문과 함께 사람도 줄고 있습니다. 혁신을 주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출산 인구는 줄고 그나마 줄어든 사람들의 대부분 의대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사람은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때문에 국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일본이나 선진국은 가성비보다는 인간에게 자율이란 것을 주어 돈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합니다. 급여가 적어도 행복하다면 그 직업을 해도 되죠. 물론 점점 각박해지는 환경 속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게 한국만큼 가성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나고자인 것 같은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안 되면 주변에서 뜯어말리는 분위기. 저는 그게 싫어서 한국을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일본에서 로봇을 이번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지만 한국이라면 이런 걸 시켜줄까요? 돈도 안 되는 거 해서 뭐하냐 하고 바로 주변에서 뜯어말리겠죠. 하지만 일본에선 진짜로 해보자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투자를 해주는 기업들도 있죠. 노래가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듯이 90년대에는 낭만을 노래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어느덧 의욕조차 없이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가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듣는 이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맛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생각하게 하는 내용보다는 결론을 내어주면 그걸 주워먹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낭만이란 단어는 낙오자들의 변명인 것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은 자멸의 길을 걸을 것 같죠. 많은 방송이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지 않는데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누군가 만든 것을 극한의 효율을 내는 부분은 한국인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요. 디렉토리 하나에 30만 개 파일을 넣었다가 OS에서는 65,535개 이상은 상정하지 않았는데 그걸 넘겨뜨려 터뜨리질 않나. 프록시의 사용 방법을 역으로 사용해 CDN 기술을 만들지 않나. 남들은 DNS로 쓰는데 그걸 개조해서 라우트 53의 시조가 되는 GLB 기술을 만들질 않나. DNS 코어를 개조해서 주소창에 한글을 입력하면 후킹해서 원하는 검색 엔진에 태우질 않나. 이런 기존 방법과는 말도 안 되는 활용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있잖아요. IT라는 산업이 다른 산업을 먹고 신흥 강자가 만들어지는 혁명의 시기라고 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IT로 들어오신 분들은 IT를 활용해서 다른 산업을 넘보면 됩니다. 반도체니 2차 전지니 하는 대규모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 말고도요. 팹리스 같은 설계도 좋고 자동차의 데이터 분석 기술도 좋습니다. 기존 AI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하여 전혀 새로운 분야에 적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쓸데없이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